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CNB는 시민기자단을 통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민들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밌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문학을 해오던 동호인들이 뜻을 모아 특색 있는 자작시를 낭송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끌림 문학동인 제2회 출판 기념회 현장을 이환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끌림 문학동인 제2회 출판 기념회가 구 도청자리에 있는 키즈필드에서 열렸습니다. 이 기념회에서는 유명 시인들이 시 또는 자작시를 낭송하고 이에 대한 감상을 그 자리에 모인 회원들이 발표하여 다른 시 낭송회와 달리 특색 있는 발표회를 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본인이 쓴 걸로 인해서 내 주변에 어느 한 분이라도 그걸로 인해서 좀 감동을 받고 또 조그마한 치유라도 좀 받을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건 성공하는 거예요. 라며 글을 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는 회원들은 다른 모임에서처럼 발표 순서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즉석에서 손들어 사회자에게 신청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즉석 낭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시낭송으로 백북이 시인의 자작시 인생을 순조롭게 살자를 낭송하기 시작해 한용운 시 사랑하는 까닭을 천승옥 시인 낭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 긍정적인 마인드로 기다리는 마음을 가질 때 좋은 일이 있으리라.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 낭송하시는 것만 보다가 여기에 처음 와서 봤는데 제 또래 친구들한테도 시낭송은 좀 익숙하진 않지만 권해주고 싶고 오길 잘했어요. 그림자야 나를 따라오너라. 한평생 고생이 너무도 많았구나. 그동안 내 누구를 위하여 술을 살 터니 오늘 하루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셔 보세나. 까짓것 그까짓것 술에 주몸을 비틀거리면 어떠냐. 지금 우리 회원분들 글 보셨죠? 정말 열심히 쓰시는 분. 글을 쓴다는 거는 내 생각, 나를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정진하셨으면 좋겠고요. 원로 김명환 시인의 축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즘은 시를 쓰는 사람이 많아도 발표를 하지 않아 아무도 모르게 없어지는 시를 줄이기 위해 순간에 시상이 떠올라 기록한 시를 발표하고 감상하는 자리가 많이 준비되어 마음속에 혼자만 간직한 시를 여러 사람이 함께 감상하고 기뻐하며 밝은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CNB 시민기자 이환입니다. 한국방송대학 대전 충남지역대학에서 제42대 총학생회 금강가요제를 열었습니다. 재학생을 비롯해 졸업생과 동문까지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숨겨왔던 길을 마음껏 펼치는 자리가 됐습니다. 홍양숙 시민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 오룡일길에 소재한 한국방송대학교 대전충남지역대학 대강당에서 제42대 총학생회 출범식과 더불어 금강가요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재학생, 졸업생과 동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재학생들의 기량을 한껏 뽐내며 즐기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선배님들의 만들어 놓은 금자탑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지역대학의 학우들과 힘을 합쳐 또 하나의 금자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출범식과 금강가요제를 계기로 우리 충남지역대학 학생회는 한 단계 더 발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삼복더위를 방불케 하는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가정에는 늘 행복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열심히 형설의 공을 쌓고 있는 학우들이 2024년 총학생회를 출범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 22개 학과에서 뛰어난 기와 장기를 선보이며 뜨거운 축하의 마음을 전하는 한마당이었습니다. 관광학과에 재학 중인 한 학우는 출범식을 축하하기 위해 그동안 갈고 닦아온 색소폰을 연주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이번에 금강가요제를 맞이해서 재능 기부 차원에서 색소폰 합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초대받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꽃바람 여인, 그다음 서울의 밤, 또 평행선에 가서 신나고 좀 즐거운 걸로 간단하게 그 흥을 좀 돋구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일과 공부, 가사일 등 3가지 이상의 업무량을 소화하면서 틈틈이 갈고 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재능 기부로 축제를 이끌어 나가는 조연 MC와 행사를 준비하고 보조하는 학우들의 모습을 보며 방송대의 진면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학우님이 중국 노래를 불러주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이제 응원하는데 기왕이면 그 중국 그 전통 의상을 입고 함께 응원하자 이렇게 뜻을 모아서 저희 학우님들 몇 분이 다 같이 이렇게 옷을 입게 되었어요. 이 옷은 그 묘족이라고 그 소수민족의 전통 의상이에요. 이 머리에 쓴 이 관 때문에 그 뭐 왕후나 뭐 황후의 옷이냐 하는데 가보니까 거기 소수민족의 전통 의상에 이 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많은 선물과 즐거운 웃음이 묻어나는 제42대 출범식 및 금강가요제가 워라밸 시대를 살며 24시간을 48시간으로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학우들이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송대인으로서 훗날 넓고 더 큰 무대에서 멋진 모습으로 성장해 가시길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홍영숙입니다. 청렴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시민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함께 청렴 시민학교 강연에 참석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허샘 시민기자입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와 세종인재 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인 가톨릭대 영걸령 교수를 초청하여 청렴 시민학교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예, 청렴은 오늘날 공직사회 또 지역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육은 이러한 공직사회의 청렴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청렴 결백한 관리를 청백리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의 황희정승이나 맹사성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호칭을 딴 청백리상을 제정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다네요. 또 사회 변화가 좀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계속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렴한 사회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화두를 기반으로 해서 공직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역사회 리더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종의 제가 대안이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게 오늘 교육의 주제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던 공무원이 도로건설 인허가와 관련해 새끼 전복으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당사자는 양식을 해본 경험도 전무했답니다. 퇴직 후 전복을 키워서 노자금으로 쓸 계획이었을까요? 또 다른 사례로는 오 폐수 담당 과장이 외제차를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그 지방의 동양이자 고교 후배와 주말 드라이브를 갔다가 수입차까지 받았는데 알고 보니 학연과 지연에 혈연까지 얽혀 있었다고 합니다. 구녀는 군대 관련, 종녀는 종교 관련 인연을 말하는데요. 혹시
유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놀 유자의 유연은 골프, 등산, 여행 등의 동아리 취미 활동을 말합니다. 강사인 본인도 골프 모임에 들었다가 하도 부정청탁이 심해서 그만두었다네요. 청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꼭 공무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어떤 것이 청렴하고 어떠한 국민으로서 혹은 시민으로서 생활하는 태도가 올바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강연을 통해서 많이 좀 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청렴으로 가는 길의 효율적인 방법으로서는 청렴 감시 시민 모니터링단을 지역별로 만들어 활성화시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교육이 청렴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CNB 시민기자 허샘입니다. 대전 서구에 있는 구봉산은 서구민뿐 아니라 대전 시민 모두가 건강을 위해 찾는 산책 코스 중 하나인데요. 오늘 시청자 뉴스에서는 한 서구민과 함께 산책을 동행하며 구봉산의 숨은 힐링 장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전가철 시민기자입니다. 이곳은 대전의 8경 중 하나인 구봉산입니다. 도심에서 지척에 있는 구봉산은 많은 시민들이 건강과 힐링의 장소로 이곳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봉산 숲에서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박민자 씨의 산책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곳은 구봉산 초입에 있는 빼울약 스토어입니다. 이게 순하보다 맛있네. 구봉산의 아침은 찬란한 햇살과 함께 시작됩니다. 부드러운 빛이 숲길을 감싸 안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홀로 걷는 이 길은 더욱 특별합니다. 숲속의 고요함과 함께 걷다 보면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변의 새소리와 자연의 향기를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거는 박조가리 씨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네. 이게 박조가리 씨가 이렇게 해서 번식이 되나봐요. 새소리와 함께 준비 운동을 하고 천천히 올라가 봅니다. 녹음방초 성화시라는 말이 있죠. 꽃보다 짙은 녹음이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오늘 햇빛도 좋고요. 네.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아주 좋습니다. 네. 상쾌해지고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들은 이곳에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건강을 다지고 평화와 안정을 찾습니다. 구봉산은 단순한 산책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숲속의 한적한 공간에 앉아 명상을 해봅니다. 구봉산에서의 산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자연과 함께한 시간이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CNB 시민기자 전갑철입니다.
구봉산의 숨은 힐링 명소들을 함께 둘러보셨습니다. 도심과 지척이 있고 우거진 나무와 향기로운 풀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름 구봉산 아직 가보지 못하셨다면 이번 주말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현대 과학기술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한국과학기술사관이 3년간의 준비 끝에 국립중앙과학관 안에 조성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조성구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중앙과학관 내 과학기술관 2층에 자리 잡은 한국과학기술사관은 청동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정수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관입니다. 중앙과학관 중앙볼트에서 진행된 개관식에는 많은 과학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사관의 새로운 출범을 축하하였습니다. 권성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의 사업 경과 보고를 통해 전시관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동사업은 개관 이후에 30년간 노후화가 지속된 과학기술관 2층에 대해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국내 유일 또 최대의 한국과학기술사관 전문관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 22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총 3년간 30개월에 걸친 중앙과학관 최초의 장기 계속 계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과학기술관 2층에 약 3,200제곱미터, 약 1,000평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주제별 전시를 보면 천문, 인쇄, 지리, 군사, 금속, 요요 등 6개의 주제로 전시를 하였으며 천문구역에는 별도로 국내 유일의 세계 특화구역을 두고 과학관의 자체 연구팀을 통해서 복원된 자경루, 몽루, 홍대역 혼천시계 등 문헌으로만 남아있던 과학유산을 전시했습니다. 개관식을 마친 후에는 과학기술관 2층에 조성한 한국과학기술사관 전시장을 관람하였는데 처음 마주한 것은 고분의 별이라는 주제로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천문 관측 발달사를 담은 대형 실감 콘텐츠였습니다. 이어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진이 복원한 자경루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경루 주전을 보게 되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왜 두 개일까요? 이 두 개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는데요. 이 하나가 바로 12시, 지금으로 말하자면 24시간전입니다. 그럼 이 기능을 다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정확히 말씀드리면 12시에 바로 옆으로 파이프를 갖다 돌리게 되면 바로 시간 측정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차가 없이. CNB 시민기자 조선구입니다. 제5회 장애인식 개선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대전대덕구 장애인 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100여 개의 다양한 작품 가운데 10개 작품을 선정해 시상이 이뤄졌는데요. 이 소식은 윤영순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5회 장애인식 개선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대덕구 장애인 복지관에서 열리는 초, 중, 고등학생들의 시상식이었습니다. 학부형 가족들이 동반해서 시상식에 참가한 행사였습니다. 2024년 44번째 장애인 날을 맞이해서 올해도 역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작품전을 열게 됐고 총 100여 작품 가운데 10개의 작품을 이렇게 시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분리 배제, 거부, 또 억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께서 장애인식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회 선언 및 내빈 소개, 오프닝 공연, 관장 인사와 내빈 축사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상장 세민의 초등학교 4학년 김윤아. 작품명 우리는 평등하다. 위 사람은 대덕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주최하는 2024년 제5회
장애인식 개선 콘텐츠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수상자는 가오초등학교 김다은, 외삼초등학교 박소윤, 매봉초등학교 이가을, 갑천중학교 전예원 학생입니다. 상장 가오초등학교 6학년 김다은, 작품명 세상의 빛이 될래요. 위 사람은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하는 2024년 제5회 장애인식 개선 콘텐츠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이가을이고요. 이번 대회에서 대덕구 장애인 복지관상인가 그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분이 매우 좋고요. 가족들 동반 전원 기념 촬영을 마치고 제5회 장애인 인식 개선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마쳤습니다. CNB 시민기자 윤영순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